주제의식만 정확하게 하고 가시면 끝납니다. 제발 주제에서 흔들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문학이라는 게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항상. 근데 이거는 내신적으로 보는 거니까 수능이지만 항상 이 참깨를 털면서의 주제의식이 뭔지만 아셔도 크게 흔들리는 부분들은 없거든요. 결국 우리 작품과 감상과 이해와 길라잡이 읽어보면서 해볼까? 참깨를 터는 할머니와 화자의 태도를 대비하여 바람직한 삶의 자세를 일깨워주는 시. 즉 이렇게 살면 안 되고 이렇게 살아야 한다 라는 구조인 거고요. 화자는 조급하게 서두르며 참깨를 털지만 이와 달리 할머니는 여유롭게 슬슬 막대기질을 합니다. 화자는 힘을 더해 내리치면서 무수히 쏟아지는 참깨를 보며 쾌감을 느끼는데 이는 성급하고 충동적인 도시인들의 속성과 연결이 됩니다. 대충 벌써 끝났잖아요. 누가 등장하고요? 나가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할머니가 등장해요. 얘는 도시인이고요. 얘는 시골, 얘는 할머니는 시골인인 거죠. 얘는요 조급해요. 그리고 얘의 포인트는 뭐냐면 수능이에요. 순리에 맞게 해요. 즉 이거는 느리게 해야 되는데 얘는 뭐야? 그런 거 상관없이 막 하는 거고 얘는 그 상황에 맞춰서 하는 행동이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안 되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 라는 삶의 태도를 보여주시면 됩니다. 반면 할머니는 신나게 참깨를 터는 화자에게 참깨의 모가지까지 털어져서는 안 된다며 꾸중을 하는데 화자는 이러한 할머니의 꾸중을 통해 순리에 따라 살아야 함을 깨닫고 있습니다. 자, 봅시다. 산끈을 내린 밭 귀퉁이에서 할머니와 함께 참깨를 털미라. 일장적인 삶의 터전을 공간으로 하고 있고요. 보아하니 할머니는 슬슬 막대기질을 하지만 어두워지기 전에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젊은 나는 한 번을 내리치는데도 힘을 더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슬슬 하죠. 여기는 힘을 줘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힘을 줘서 한다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빨리 집에 가고 싶어요. 즉 참깨나 순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감정선이 중요한 거야.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1번 성급하고 충동적인 행위, 감정을 일시적으로 분출, 해소하는 행위. 세상사에는 흔히 맛보기 어려운 쾌감이 참깨를 털어내는 일에는 희한하게 있는 것.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한탕주의가 나와요. 즉 도시에서는 이걸 느낄 수가 없어. 참깨를 털 때 팍 하면은 색깔이 바뀌어요. 팍 하면은 색깔이 이렇게 뒤집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조금만 힘을 들어도 결과가 빨리빨리 나오는 거야. 근데 현실은 그래 안 그래? 우리 지금 3년 내내 해가지고 수능한 말이다. 그럼 대학 내내 4년 내내 해가지고 입시 취업해야 되고요. 지금 35년 해가지고 이제 결혼을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라는 그 지점이 있는 거고요. 애를 낳나 안 낳나 한탕해요? 아니잖아. 되게 오랜 시간 동안 노력을 해서 결과를 내는 그런 현실 속에서 지금 이거 터고 있는 게 쾌감을 느끼고 있다는 거죠. 그런 키워드로 보시면 되겠고, 한 번을 내리쳐도 셀 수 없이 쏴쏴 쏟아지는 무수한 흰 알맹이들. 쏴쏴 음성상징어 체크해 주시고요. 청각적 침상. 그리고 흰 알맹이가 되는 것들이 이제 도시에서는 느낄 수 없는 한 번에 만들어지는 이 한탕주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근데 이러면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왜? 다 날라고. 그러니까 애가 오래 못 가요. 그러니까 이게 바나나도 꼭다리가 있으면 되게 오래 가잖아요. 근데 이거 찢어 놓으면 금방 변한단 말이에요. 참깨도 마찬가지예요. 얘가 이 지점이 이렇게 막혀 있으면요, 얘가 오래 가요. 더 고속. 근데 여기까지 따라보면 얘가 썩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강하게 치는 게 아니라 슬슬슬슬 해서 여기는 남겨둬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지점들. 도시에서 10년을 살한 나로서는 기가 막히게 신나는 일인지라 휘파람을 불어가며 몇 다발이고 연이어 털어내게 됩니다. 아래 있죠? 자신의 노력이 성과로 바로바로 이어져서 기쁘고 신난다. 사람도 아무 곳에서나 한 번만 기분 좋게 내려치면 참깨처럼 쏴쏴 쏟아지는 것들이 얼마든지 있을 거라고 생각하며 정신없이 털다가 한탕주의를 생각하다가 날로 먹기를 생각하다가 아가 모가지까지 털어져서는 안 되니라. 인용이죠. 할머니의 말을 인용을 하면서 할머니의 가엾어하는 꾸중을 듣기도 했다. 즉 성급하게 굴지 않고 한탕주의를 바라지 않고
순리대로 해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라는 주심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가 더 옳은 삶의 태도입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되고 이런 삶은 해야 돼. 그렇지? 이거 기준을 이제 보시면 되겠고. 다음 262페이지의 특징 정리만 보고 갈까요? 1번 인물의 대비적 행위를 통해 주제를 이끌어내고 있다. 요거 대칭 가지고 문제 어떻게 낼지 이해되시죠? 2번 할머니를 통해 깨달은 삶의 지혜를 형상화해야 한다. 어떻게 살아야 된다? 순리대로 살아야 된다. 2번 평이한 일상어와 일상적 경험. 여기다 음성 상징어 정도만 적어주세요. 수능 특강에 답이 됐던 부분들이 바로 그 부분이었죠. 그래서 음성 상징어 쓰면 생동감, 현장감 이런 것들 다 챙겨주시고요. 인물의 말을 인용하여 사실감과 생동감을 부여하고 있다. 그래서 제발 주제의식과 깨달음이 뭔지, 긍정과 부정이 뭔지만 체크해 주시면 끝입니다. 그렇지? 볼 것도 없어. 다음. 배를 매며 우리 아까 전에 A 버전에 있었던 부분이었죠? 배를 매며 어려워. 이게 왜냐면 좀 주관적인 시예요. 나는 이게 나올 것 같진 않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어려운 이유는 저한테도 어려운 이유는 저희가 이제 본질적인 사랑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온 세상을 걸만한 사랑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시는 잘 납득이 안 돼요. 이 시인의 사랑이란 뭘까를 자기의 주관적으로 그려낸 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사랑이 나한테 다가오는 그 행위가 마치 저 멀리서 배가 와가지고 그 배를 묶는 행위와 같다처럼 이제 상징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여러분한테 사랑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한 거지. 이 시는 같이 배를 매는 것 같아요 라고 대답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길라잡이 읽어볼까요? 사랑이 시작하는 과정을 배를 매는 일에 빗대어, 즉 비유가 깔려 있구나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표면적으로는 배를 부둣가의 밧줄로 매는 일이 드러나지만 그 이면에는 화자가 생각하는 사랑의 본질과 그 의미에 대한 깨달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화자는 사랑이란 갑자기 날아든 밧줄로 배를 매는 것처럼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갑자기 시작되며, 예상하지 못한다가 좀 포인트고요. 배를 둘러싼 풍경들이 함께 메어지듯 사람도 그 대상을 둘러싼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는 것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거 해석 잘해야 돼요. 여기에서 문제가 좀 많이 출제되거든요. 내신도 그렇고. 작가는 이처럼 사랑이라는 별 5개죠. 추상의 관점을 배를 매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형상화함으로써 사랑의 보편적인 감정에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사랑이라는 건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그거를 여러분들한테 전달하고 싶은 거예요. 같이 이야기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눈에 보이게 만들어야죠. 감각적으로 보여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배를 매는 행위로 빗대어서 표현을 합니다. 시작해보죠. 아무 소리도 없이, 말도 없이 등 뒤로 털썩 밧줄이 날아와 나는 묶어볼까요? 뭐 찾으면 돼요? 예측할 수 없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리도 없고 말도 없이 갑자기 날아섰죠. 그리고 털썩 음성 상징어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무 소리도 없이 말도 없이 충분히 대꾸법 될 수 있어요. 반복법 대꾸법. 뛰어 밧줄이 날아와 나는 뛰어가 밧줄을 잡아다 배를 맨다. 이 나는 역시도 뭐로 끝나서 지금 나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 걸 뭐라고 불러요? 행간 걸침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런 거 다 호흡 조절, 의미 강조를 통해서 나오는 부분들입니다. 아주 천천히 그리고 조용히 배는 멀리서부터 닿는다. 자, 여기서 배를 맨다라는 행위가 뭐라고요? 사랑을 시작하는 행위인 거고요. 이 사랑의 시작이라는 게 어떻게? 예측할 수 없게 오고요. 천천히 조용히 오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랑은 중요한 포인트예요. 배 얘기하다가 갑자기 뭐로 가요? 사랑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요거를 조금 유식한 말로 뭐라고 부릅니까? 사고의 확장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배를 사랑으로 치고 있구나. 호젓한 부둣가에 우연히 별 그럴 일도 없으면서 넋놓고 앉아있다가 배가 들어와 던져지는 밧줄을 받는 것. 그래서 어찌할 수 없이 배를 매게 하는 것. 키워드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 사랑이라는 게 결국 뭐예요? 의도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뭐야? 우연. 그리고 능동적인 행위는 아니에요.
내가 배를 열심히 찾아가지고 끌어다가 예쁘네? 하면서 끌어다가 매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있는데 와가지고 메어지는 거야. 다 뭐예요? 수동적인 거. 이거 잡아드리는 이유가 뭐게요? 여기가 다 오답이에요. 의도를 갖는다, 의지를 갖는다, 능동적이다. 전부 다 오답이 되는 키워드들이에요. 이렇다. 그렇죠? 잔잔한 바닷물 위에 구름과 빛과 시간과 함께 떠 있는 배. 배를 메면 구름과 빛과 시간이 함께 메어진다는 것도 처음 알았다. 사랑이란 그런 것들을 처음 아는 것. 자, 그래서 이 사람은 깨달음을 얻습니다. 언제나 감정선의 변화는 중요해요. 몰랐다가 알았어. 뭐를 통해서? 사랑을 통해서. 처음에 몰랐거든요. 근데 뭘 알았어? 이 배를 메어 묶었어요. 근데 배만 묶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뭐야? 여기 떠다니는 구름, 바람, 주변에 있는 풍경까지도 이 자리에 뭐하다? 메어지는 거구나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이 깨달은 이 부분은 언제나 중요하겠죠.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뭐까지도 세상을 둘러싼 주변 환경, 세계 환경까지도 다 오고 있다는 거죠. 제가 예전에 그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되게 인상 깊게 들었던 구절이 있는데, 결혼이라는 거 혹은 이제 뭐 사귄다는 거, 인연을 맺는다라는 건요, 단순히 그 사람만 오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가족, 이 사람의 가족의 문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직장, 이 사람의 생활 패턴들이 사람만 오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하게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게 아니라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거죠. 되게 인상 깊게 들었었던 부분들인데 같은 결입니다. 이 사람만 오는 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환경까지도 같이 오는 거죠. 이런 것들이 깨달은 거죠. 빛 가운데 배는 울렁이며 온종일 떠 있다. 그래서 울렁이며 동그라미 치시고요. 이게 사랑을 느끼는 감정을 형상하는 거죠. 괜히 두근거리고 뭔가 막 파리를 잡아본 것처럼. 그 문학 작품 중에 되게 인상 깊은 표현이 있거든요. 선생님, 이게 무슨 기분일까요? 배 안에서 파리가 한 마리가 요동치는 것 같아요. 꼬맹이가 이제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사랑의 감정입니다. 사랑의 감정을 울렁이다, 배가 울렁인다로 표현을 한 거고요. 온종일 떠 있다. 즉 내 마음속에서 그 사람이 없어져 안 없어져? 안 없어지는 거예요. 사랑을 했을 때의 자신의 감정을 이렇게 형성하고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조심하셔야 될 거는 그 부분만 잘 이해하시면 돼요. 이 잔잔한 바닷불 위에 구름과 빛과 시간과 함께 떠 있는 배가 상징하는 바가 뭔가, 이 정도만 해석하시면 그냥 사랑이 이런 거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을 겁니다. 예, 그럼 따라가죠. 네, 다 하셨다가